안녕하세요. 창의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나누는 창의성 TV, 창의성 트랜서핑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되찾게 해주는 그러한 책, 조이 오브 워크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209쪽에 좋은 상사의 조건에 대해 나눌까 합니다. 좋은 상사는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크게 두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다. 첫째, 부하 직원을 격려한다. 우리는 상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며 상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업무 성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칭찬을 통해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팀원의 자질을 실제보다 높이 평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상사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미래에 더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낙관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면 비판적인 상사 아래 직원은 혼란을 느끼거나 낙담을 한 채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상사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다음에 더 잘하라는 자극이 아닌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연구 결과는 미혼 커플의 긍정적 착각과 일맥상통한다. 상대방이 매우 멋진 사람이라는 믿음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긍정적 착각이 유지되는 한 연인 관계도 안전하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믿음은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신임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 훌륭한 상사는 높은 급여보다 훨씬 큰 동기부여가 된다. 스페인과 미국에서 실시한 실험이 이를 증명한다. 연구진은 팀별로 문제를 제시하고 팀장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방식으로 팀원에게 지시를 내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시한 상사보다 팀원을 격려하고 의욕을 불어넣은 상사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연구진은 훌륭한 팀장은 부하 직원이 분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노령에는 충분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리를 비켜준다고 이야기했다. 행복 전문가 리처드 브로드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브로디는 팀장이 가능하면 실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팀원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며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다. 부하 직원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당장 이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조언했다. 상사가 팀원을 도울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차라리 일에서 빠져있는 편이 훨씬 낫다. 물론 이는 상사가 굉장히 무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언이다.
뛰어난 상사는 상황을 관망하는 대신 팀원을 격려하고 적절한 지시를 내리며 현장을 지휘한다. 좋은 상사가 지녀야 할 두 번째 덕목이다. 상사는 실무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부하 직원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스포츠팀 사례는 데이터가 한정적인 데다 한두 가지 일화로 이미지가 크게 좌우되기에 평소에는 소개를 꺼리는 편이지만 리더십에 관해서는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카스 경영대학원의 아만다 구달 교수는 뛰어난 농구 선수는 훌륭한 코치가 된다고 말했다. 구달 교수는 자동차 경주대회 F1에서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F1 감독은 크게 매니저, 엔지니어, 미케닉, 선수 출신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접 경기를 경험해본 선수 출신 감독이 팀을 가장 잘 이끌었다. 평범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실무를 잘 이해하는 상사일수록 부하 직원을 잘 이끌어간다. 구달 교수는 대표가 조직에서 오는 경력을 오래 쌓았거나 직접 회사를 창업해 아랫사람이 하는 일을 직접 처리할 능력을 지니고 부하 직원이 대표의 유능함을 인정하는 회사에서 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높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상사가 복잡한 실무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부하 직원에게 유용한 조언을 건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사가 나도 이미 다 겪은 일이라고 무조건 내 말이 옳아 라는 식으로 자신이 현업 시절 익힌 업무 방식만 고집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올 수 없다. 경험에 역지사지의 자세를 더해야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구달 교수는 경영대학원 학위만으로는 훌륭한 상사가 될 수 없으며 전략과 리더십 이론을 통달했다고 해도 실무를 모르면 소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행히도 현장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상사는 척척 박사가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 대표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 및 상품 제작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대표가 직원의 고충을 이해함으로써 경영과 실무 사이 점점 높아만 가는 벽이 허물어지고 유대가 깊어질 것이다. 또한 상사의 업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회의를 생략해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부하 직원을 더 잘 배려하게 되기 마련이다. 구달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상사가 훌륭한 상사다. 좋은 상사는 업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는 신뢰로 이어진다. 반면 부하 직원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사는 쓸데없이 끼어들어 일을 방해하곤 한다. 구달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부하 직원이 거짓말을 해서 나를 물먹일 수도 있으니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 예정인지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해야지 라는 사고방식을 지닌다. 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릴 뿐이다. 즉,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한 필수 덕목이다. 뛰어난 사람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언제나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자세가 돼 있다. 상사가 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기업 성과가 개선된다. 셰필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경영진에 대한 직원의 신뢰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한다. 회사는 직원을 공정하게 대하며 상사는 직원을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한다. 직원의 노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경영진 혼자 힘으로는 공감을 형성할 수는 없지만 지금껏 힘들게 쌓아온 공감대를 깨트릴 수 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팀원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이는 경영의 황금률이다. 두 번째, 상사는 팀원의 고충과 실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불평을 터뜨리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 군소리를 잠재울 방법은 하나뿐이다. 일주일 동안 직접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라. 역지사지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세 번째, 실무 경험이 풍부한 상사일수록 직원을 잘 이끈다. 만약 여러분이 관련 업무를 처리해 본 적이 없다면 열심히 공부해 팀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오늘 나눌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